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AWS 코리아의 김용우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쪽은 파트너 팀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조연설 이후에 첫 세션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조금 변경된 제목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런 주제들보다 첫 번째 세션부터 나머지 세션들에 약간의 그런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많이 놀라셨나요? 네, 대부분이 다 예상했다라는 그런 반응이시기도 하고 목자는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 리전이 드디어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AWS 콘솔이라든가 CLI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서울 리전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서울 리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EC2 인스턴스들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리전이 서울에 생김으로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꼽자면 이제 디렉트 커넥트를 여러분께서 쓰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디렉트 커넥트라는 건 사용은 가능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리전이 도쿄 리전이었죠. 도쿄 리전까지 우리 회사에서 전용선을 연결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는데, 이제 서울 리전이 런칭됨으로써 여러분의 회사에서 저희 AWS의 리전까지 바로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워크로드를 이제 쉽게 올리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제들을 통해서 오늘의 어떤 그 서울 리전 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서울 리전 제공 서비스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콘솔로 들어가 보시면 사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많죠. 지금 약간 50여 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물결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어요. First Wave라고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컴퓨트나 아니면 네트워킹, 그리고 애널리틱스, 그리고 보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관리 툴, 그리고 끝으로 어플리케이션 관련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현재 A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오늘 당장 전부 다 이용 가능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의 어떤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코어 서비스들은 오늘부터 당장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서비스, 어떤 새로운 이런 그 소식들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 내가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번 어떤 그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서 서울 리전에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는 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지 제가 하나하나, 여기는 어드밴스 트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기본적인 어떤 이게 뭐 하는 서비스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죠. 저희의 그 EC2 Elastic Compute Cloud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응하는 그런 가상 컴퓨팅 서비스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이용 가능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 리전에서는 어떤 인스턴스가 지원되고 또 가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뒷장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EC2와 또 같이 매칭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로드 밸런싱 서비스죠. ELB 서비스가 역시 이용 가능하시고요. ELB를 통해서 저희 그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그런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그 AWS Elastic Beanstalk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AWS 이 서비스에 올리시면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프로비저닝이 돼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서비스를 바로 론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컴퓨터 다음에는 보통 네트워킹이 나오죠.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VPC입니다. 그 VPC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IP 대역 이런 네트워킹을 그대로 클라우드 상에 나의 가상 데이터 센터를 꾸미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주제지만 AWS의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도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라우트 53이 있죠. 저희 AWS 서비스 중에서 거의 100%의 SA를 제공을 하는 그 저희의 글로벌 DNS 서비스가 지금도 바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뭐 워낙 다양한 그런 타입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하신데 우선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RDS 서비스로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6가지 정도의 DB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오로라 DB를 포함해서 6가지가 있는데 오늘 콘솔을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이용 가능하신 건 오로라를 제외한 5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오로라도 곧 조만간 추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그 기존 설에도 나왔지만 그 저희 AWS의 NoSQL 서비스인 DynamoDB를 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캐시 서비스인 일라스트캐시, 그리고 요즘에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저희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서비스도 지금 당장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토리지와 컨텐츠 딜리버리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저희 AWS 스토리지 서비스의 근간이 된다라고도 제가 감히 표현을 할 수 있는 S3가 역시 이용 가능하시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르게 뭐 도쿄라든가 싱가포르 이렇게 외국이 아니라 서울 리전에 올리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제 AWS 상에 올리실 수 있고, 이 S3에 올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AWS 서비스를 통해서 연동을 해서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필요가 없지만 계속 보관을 해야 된다. 어떤 규제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버릴 수는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의 어떤 테이프 드라이브의 백업이라든가 어떤 아카이빙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럴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아마존 글래시어가 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사실 저희 CDN 서비스죠.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서울 리전의 런치 이전부터 한국에 팝이 있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런칭 이후에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듯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과 관련된 서비스, 크게는 이제 빅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EMR 서비스가 있죠. EMR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리형 하드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 리전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석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키네시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어떤 저희의 그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서 또 유의미한 그런 분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였는데 다행히도 키네시스도 오늘부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지먼트와 디플로이먼트 툴입니다. 클라우드 와치가 이용 가능하시고요. 클라우드 와치는 이제 AWS 전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OS 레벨까지도 어떤 모니터링이나 그런 그 로그 같은 것을 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서비스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또 이용 가능하신데요. 하나의 템플릿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커다란 그런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화된 템플릿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배포 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특히 굉장히 보안 쪽으로 중요한 기능이죠. AWS 클라우드 트레일도 여러분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인프라에, 우리 서비스에 갑자기 특정 시간에 서버가 꺼졌다, 장애가 났다, 누가 언제 들어와서 어떤 동작을 했는지 하나하나가 다 로깅이 돼서 기록으로 S3라는 스토리지에 다 저장이 되는 그런 오딧을 위한 그런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시 한국 리전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안과 계정 관리와 관련된 툴입니다. 저희는 이제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하는 IAM이라는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신데, 이거는 이제 AWS에서 나의 계정 내에 모든 관리를, 즉 계정 관리, 어떤 새롭게 사용자를 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신다든지 하실 수 있는 IAM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전체 어떤 AWS 여러분의 자원에 대한 성능이나 보안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모범 사례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가 역시 이용 가능하신 그런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KMS죠. 저희가 이제 키 매니지먼트, 키 관리 서비스인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생성을 한 키, 직접 관리를 하시는 키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암호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관리형 키 관리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시 지금 당장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레이어를 조금 올려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기 지금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것은 큐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큐 서비스인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는 저희의 그 심플 큐 서비스가 심플 큐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심플 워크플로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는 사용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구성 요소 간의 어떤 서비스의 플로우 그리고 순차적인 어떤 단계를 얘가 한번 정의를 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해당 플로우에 맞춰서 어떤 그 제가 정해놓은 그런 일을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아마존의 SNS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바일 쪽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브로드하게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모델로 클라우드상에서 손쉽게 기존의 어떤 그 이런 메시지 서버가 필요 없이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만 함으로써 여러분의 서비스에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네 라고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이 런칭 첫날인데 첫날부터 모든 서비스를 바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 코어 서비스들만 오늘 런칭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인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 보시는 것은 저희의 어떤 새로운 피처라든가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해마다 출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총 722개의 새로운 피처나 서비스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 서울 리전에서도 이런 새로운 피처나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니까요. 항상 저희 AWS의 What's New 페이지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EC2 인스턴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AWS의 EC2의 그 인스턴스 패밀리는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범용 인스턴스,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범용 인스턴스로서 T 시리즈 혹은 M 시리즈 타입의 M 타입의 그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최적화,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스토리지 최적화, 그리고 끝으로는 GPU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물리적인 GPU가 호스트 레벨에 들어가 있는 그런 GPU 최적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요, 기존에 여러분이 어떤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각 벤더마다 제너레이션 몇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텔에서 새롭게 CPU 아키텍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런 제너레이션이 추가가 되는데, AWS도 이와 비슷한 그런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지금 M4라든가 C4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텔의 최신 CPU, 지금 가장 최신이 이제 하스웰이죠. 하스웰을 기반한 그런 호스트를 사용을 하는 인스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스는 기존 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나뉩니다. 근데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로 나뉠 때 인스턴스가 새로 나왔고 인텔에서 CPU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3보다 M4가 더 비쌀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서울 리존에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M4가 더 비쌀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M3를 계속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프라이싱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인스턴스가 성능은 조금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 리전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인스턴스 타입들은 대부분 가장 최신의 인스턴스 타입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는 범용 타입에서는 T2 그리고 M4, 그리고 컴퓨팅 최적화는 C4,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는 R3, 대용량 스토리지는 D2, 그리고 스토리지 I/O 최적화는 I2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전 세대에는 지금 선택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세대, 예를 들어서 M3, C3 이런 세대를 기존에 쓰셨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난 똑같이 가고 싶어라고 하실 때는 굳이 더 비싼 인스턴스를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새로 나온 이런 세대 인스턴스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비교입니다. 가격 비교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업데이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격 업데이트가 저희가 조금 늦게 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EC2 프라이싱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M4나 C4에 대한 부분이 M4나 C4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M4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리전 대비 한 5% 정도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C4 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가 더 저렴한 그러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EBS에 대한 부분도 APEC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싱가포르, 도쿄, 한국, 서울 리전 통틀어서 서울 리전이 이제 가장 저렴한 그러한 리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할 텐데, 기존에 일본 리전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리전을 쓰고 계셨는데 비용이 비싸면 우리가 서울 리전으로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마음 편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세션 한 이 다음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세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서울 리전이 한국에 생김으로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 즉 전용선 서비스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는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전용선을 통해서 아마존에 여러분의 가상 데이터 센터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냐? 아마존에서는 저희 데이터 센터 혹은 가용존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보안상 이유로 공개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의 그 퍼블릭한 로케이션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장표에 보시면 Direct Connect 로케이션이라고 표시가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장소에 AWS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미리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설치를 해뒀고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 장소에 이 지정된 어떤 네트워크 포트에 여러분이 직접 전용선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아마존의 여러분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서울 리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그냥 웹사이트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단의 서비스 말고 조금 더 중요한 코어 어플리케이션, 우리 회사의 코어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싶다. 하지만 보안이라든가 퍼포먼스 같은 게 굉장히 필수 요소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시적인 대용량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을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전용선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만 트랜스퍼 아웃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단순히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는 비용이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인터넷은 굉장히 퍼블릭한 네트워크이죠. 하지만 디렉트 커넥트는 전용선, 굉장히 프라이빗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레이턴시 같은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하이브리드의 그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현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신청 절차입니다. 서비스는 원지, 텐지와 그리고 서브 원지, 즉 원지 이하의 커넥션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릴 것은 원지나 텐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지나 텐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AWS 콘솔을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서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 Create Connection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디렉트 커넥트에 대해서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케이션에서 이제 만약에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셨으면 한 가지의 로케이션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원지 혹은 텐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신청을 딱 하면 AWS에서 72시간 즉 3일 이내로 여러분께 이 로케이션의 위치, 주소, 그리고 몇 번 네트워크에 몇 번 장비에 몇 번 포트에 선을 연결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LOA CFA라고 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이걸 받으시면 이제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쪽은 이제 회선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선 사업자들을 저희는 이제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일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역시 선정이 되어서 이런 파트너들한테 컨택을 해서 우리 회사는 어딘데 내가 지금 아마존에서 이 포트에 연결하라고 이런 정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연결해 주세요. 원지 혹은 텐지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파트너에서 뭐 특정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요금 정책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계약을 하신 다음에 이 물리적인 선 연결을 직접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고 나면 다음에 하는 일은 이렇게 AWS 상에서 저희가 라우터, 실제 물리적인 라우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해드리고요. 이것을 갖다가 직접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라우터에 이제 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라고 하면 이 부분을 직접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저희 파트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거기는 한데 현재 국내에 5개 메이저 그 회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개가 모두 저희의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는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럴 경우에 나는 다른 회선을 쓰는데 이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나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신데 비록 저희의 DX 파트너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회선에서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똑같은 벤더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원지 텐지에 한해서는 그대로 그 회선 사업자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물리적인 회선 연결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직접적인 어떤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은 아직 AWS 환경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희의 컨설팅 파트너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원지나 텐지 이렇게 높은 밴드위스는 필요 없다. 나는 50메가, 100메가 혹은 500메가까지 서브 원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의 방법입니다. 저희 디렉트 커넥트 콘솔에 보시면 원지와 텐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원지의 커넥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저희의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를 컨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하셔야 할 방법입니다. 저희는 그 위에 페이지에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를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서울 리전에서 이런 그 서브 원지 커넥션을 제공을 하는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원하는 밴드위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물리적인 회선을 연결을 하시고 여러분의 AWS 어카운트를 제공을 해주시면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어카운트로 이렇게 호스티드 커넥션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 커넥션 연결을 프로비저닝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accept를 누르게 되면 해당 밴드위스에 맞는 예를 들어서 50메가, 100메가 혹은 그 이상에 대한 것을 커넥션을 해주시면 이제 논리적인 커넥션이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라우터의 컨피그레이션을 여러분의 회사의 장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서브 원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만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회선 사업자는 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파트너십이 없기 때문에 원지 텐지만 기존 회선 사업자도 회선 연결은 가능하시지만 서브 원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지정된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만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 인프라 환경이에요. 그래서 왼쪽 사이드가 이제 그 아마존의 여러분의 가상 데이터 센터고 오른쪽 사이드는 기존의 여러분의 어떤 그 실제 IDC 혹은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나의 로케이션에 이미 저희의 장비들을 다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에 직접 상면을 임대를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나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를 정말 레이턴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AWS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서버, 우리의 DB를 위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직접 상면 임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상면 임대하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직접 임대를 하시고 장비를 갖다 놓으시고 바로 여기에 이제 AWS의 장비가 있는 거죠. 거기랑 그냥 커넥션을 하시는 거예요. 커넥션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AWS의 가장 적은 레이턴시로 가장 빠르게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어떤 회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상면 임대하는 거에 추가로 여러분의 회사와 또 연결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상면까지 직접 전용선을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이 프라이빗 커넥션을 맺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음은 나는 상면 임대하기는 그렇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직접 연결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까 제가 원지 텐지라든가 아니면 서브 원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에 의거해서 직접 아마존에 여기에 연결을 해주세요라고 그 관련 파트너들,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에게 요청을 해주시면요, 여러분의 회사의 물리적인 라우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AWS의 가상 데이터 센터에 회선을 직접 연결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사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쓰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프론트엔드 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유닉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유닉스를 당장 클라우드에 올리기 힘들다. 혹은 우리는 이제 미드레이어 티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그대로 투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어떤 이런 오토스케일이라든가 이런 장점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론트엔드를 아예 그냥 아마존으로 넘겨버리고 저기서 뭐 폭증하는 그런 사용자 접속이나 이런 것들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다 받아주시고 그 중간에 그 이하의 어떤 처리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서버라든가 그런 DB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또 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그 DB라든가 이런 와스 이런 레이어들을 이제 아마존에 넣어놓고 인터넷의 구간은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 여러 가지 어떤 보안의 어떤 정책들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들어오는 유저의 어떤 트래픽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안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하이브리드 구성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워크로드 분산입니다. 워크로드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성을 해 놓으셨고 이거를 당장 옮기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석에 대한 요건이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요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이런 걸 떼내서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옆단에 이러한 그 굉장히 자동으로 굉장히 그 확장성이 좋은 저희 EMR이라든가 레드시프트 같은 서비스를 써서 이런 빅데이터 혹은 분석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는 이따가 오후의 세션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과 파트너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은요, 네, 바로 KINX, 저희는 그냥 쉽게 킹스라고 부르는데 킹스의 가산 센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디렉트 커넥트 콘솔을 들어가 보셔서 거기서 이제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딱 한 가지가 뜹니다. 한 가지가 뜨는데 LG KINX라고 나와요. 왜 LG가 앞에 붙어 있느냐? 지금 킹스의 가산 센터가 현재 그 가산동에 있는 LG CNS ID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 킹스라고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어떤 회선에 대한 연결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이제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라고 하는데, 역시 킹스가 이 로케이션 내부에, 즉 여러분이 상면임들을 내부에 하시고 나서 이제 킹스를 통해서 1G, 10G, 서브 1G에 대한 커넥션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 회사는 IDC에서 직접 선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드림라인, 오늘 그 저희 파트너 부스로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 게이밍 트랙 앞에 드림라인의 부스가 있는데 드림라인에서 1G, 10G 혹은 서브 1G를 커넥션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종텔레콤 또한 저희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어떤 이런 수요에 대해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요약입니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뒷부분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공식 명칭이 이제 서울 리전입니다. 서울 리전은 AP 노스이스트 2입니다. 기존에 이제 도쿄 리전 같은 경우는 AP 노스이스트 1이었는데 저희는 2고요. 2는 지금 당장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개를 드린 모든 서비스가 지금 당장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발표되지 않은 지금 당장 사용이 힘든 서비스들은 내일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이 될지,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이용 가능하시도록 계속해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디렉트 커넥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용 사례를 만들어 두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응용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의 세션들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세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그 첫 서울 리전에 대한 소개 세션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